재미 수업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우림중학교 학생들이 한 20명 정도가 구독을 해주셨습니다. 착한 학생들 감사합니다. 자, 왜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의 수업은 헌법과 국가기관입니다. 자꾸 이제 선생님 채널을 홍보하는 이유는 선생님 수업을 자꾸 공개를 해서 여러분들이 뭐 시험 기간이나 필요할 때 항상 다시 한번 살펴보고 복습하고 대체겸질을 하시면서 선생님 수업과 한 몸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꿈을 성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상을 담고 있습니다. 자, 헌법과 국가기관 가겠습니다. 행정부와 대통령,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입니다. 대통령의 지위를 제시할 수 있다. 두 번째, 대통령의 권한을 제시할 수 있다입니다. 자, 대통령의 권한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분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이 분류로 구분을 하셔야지 좀 여러분들이 공부의 수월함을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이전 학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원은 업무상으로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행정부의 최고 감사 기관이다. 정답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자, 업무상으로 대통령 직속 기관이긴 하지만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을 때 독립적으로 대통령의 지시와는 독립적으로 행정부를 감사하는 기관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지시와는 어떤 독립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자,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선출과 임기. 자, 선출은 자, 국민이 무슨 선거를 하죠? 직접 선거를 하죠. 그렇죠?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을 합니다. 뭐 예전에 이제 직접 선거 말고 이제 간접 선거를 했었던 뭐 체육관 선거라고 불리던 그런 시대도 있었지만, 현재 우리는 국민이 투표장에 가서 직접 투표를 해서 뽑는 직접 선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 5년이죠. 중임은 불가합니다. 뭐 여러분들 역대 대통령을 보면 중임을 하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현재 우리 헌법에서는 중임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임을 하자, 헌법에서 중임을 할 수 있는 대통령제로 개정을 하자고 주장을 했는데, 뭐 개정 당시 대통령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이후의 대통령에게 해당되는 거고요. 장기 집권에 따른 독재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막고자 5년 중임 불가로 우리나라는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자, 숫자로 보는 우리나라 대통령인데요. 이거 정말 재밌는 통계 자료입니다. 선생님이 가져와 봤는데, 자, 대통령직위를 맡을 수 있는 횟수는 1회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는 5년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봤는데,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수 여러분 다 알고 계신가요? 자, 12명으로 돼 있는데 한번 이름을 한번 나열해 볼까요? 1대부터 3대까지 역임했었던 이승만 대통령, 1에서 3대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4대가 누굴까요, 여러분? 4대가 윤보선. 근데 사실 윤보선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으로서의 실권은 없고, 이때는 이제 내각 책임제라고 해서 장면 씨가 이제 주체가 되는 그런 정치 체제였는데, 사실 이때 좀 성과가 미미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군부 정권이 들고 일어서죠. 군부 정권의 핵심에 있었던 사람이 박정희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5대에서 9대를, 이때를 사실 우리 역사책에서는 독재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전 대통령이 5에서 9대를 이렇게 쭉 이제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여러분들 최근 작년에 나왔던 영화 있었죠.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이병헌 씨가 나온 영화였는데, 네, 암살을 당해서 죽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대가 최규하 대통령이고요. 짧았습니다. 최규하 대통령 짧았고, 뭐 이때 당시 이 시기부터 그 다음 시기까지 짧은 어떤 서울의 봄, 짧은 봄의 시기를 의미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 대통령이 전두환이죠. 이제 탱크를 몰고 이제 청와대로 가셨던 분, 전두환입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이 이제 육본에서 이제 두 번의 친분이 좀 있었죠. 예. 13대 대통령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민정부 시대가 옵니다. 이때까지는 좀 이제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암울한 시기였다. 뭐 정치에 국민이 빠져있는 시기였다라고 해서 등장한 대통령께서 누구냐면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문민정부라고 불렸던 14대 대통령. 예. 깜짝 대통령으로 상당히 유명하시죠. 깜짝 대통령. 단적인 예로 국무회의 없이 그냥 기자들 다 모아놓고 보좌진들도 모른 상태에서 깜짝으로 이제 언론사 가셔가지고 아침에 금융실명제를 통과합니다. 뭐 이렇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제 보좌진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방송국으로 다 달려왔을 때 보좌진들을 마주한 김영삼 대통령께서 다 모여서 놀란 표정을 짓고 있을 때 딱 이 한마디를 했답니다. 너가 다 놀랬지? 뭐 이랬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실 YS 때는 우리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들이 정말 힘들었죠. IMF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대통령이 DJ라고 불렸던 김대중 대통령, 15대 대통령입니다. 2002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4강까지 갔었고 뭐 여러 가지 업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한 대통령의 운명으로 본다면 김대중 대통령은 정말 대단한 대통령이었고 사실 이분에 의해서 암살 시도가 거의 한 3회 정도까지 있었고 실제로 죽을 뻔했는데 미국에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살리기 위해서 실제로 배에 헬기까지 띄워가지고 구하러 오실 정도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시던 분이십니다. 돌아가셨고요. 뭐 이분도 돌아가셨고 두 분 다 돌아가셨지만 한국 근대사의 어떤 큰 족적을 남긴 두 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죠. 노무현 대통령 16대 대통령을 역임하셨고 그 다음에 MB 이명박이라고 이제 이명박 대통령 좀 안 좋습니다. MB께서도 이제 감옥에 가셨고 그 다음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뭐 약자로 쓰는 거 왜 이분들 약자로만 쓰냐 했는데 뭐 주요 언론사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YSTJ MB라고 많이 했습니다. 이분들은 안 붙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했고 뭐 이걸로 딴지 걸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자, 그래서 18대 대통령 또 이분도 이제 대통령 말년이 안 좋으셔가지고 또 감옥에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19대 그렇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대 대통령 선거는 언제 있을까요, 여러분들? 20대 대통령 선거는 내년 3월 9일로 선생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과연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될까요? 일단은 40세 이상이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돈이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 하려면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중앙선관위에 3억 원을 맡겨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에 대해서 두 가지로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력 분립의 측면에서 행정부를 대표한다. 주로 행정부와 관련이 깊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국가 원수는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한다라는 겁니다. 자, 국가 원수라는 말이 뭐 여러분들 이왼수야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 으뜸 원자의 머리 숫자입니다. 국가의 으뜸이 되는 머리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행정부 수반입니다. 수반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두머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정부의 우두머리다. 자, 1번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입니다.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고 외교 사절을 보냅니다. 그래서 보내거나 맞이하는 등의 외교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정을 조정하고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가 있습니다. 헌법 제72조의 외교, 국방 등의 중요 정책에 대해서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국민투표 또 관련해서 또 헌법 개정안도 국민투표에 붙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등을 임명하여 헌법기관을 구성한다. 예,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뭐 등등 또 더 있습니다.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그런 그런 어떤 고위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 긴급명령을 내리거나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입니다. 말 그대로 어디를 행정부를 지휘하고 감독하면서 국무회의의 의장입니다. 중요 정책을 심의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국무회의의 여러 참여자들의 어떤 의사 결정에 뭐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겠지만 그 영향에서 독립적으로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독립적인 권한을 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국군 지휘 통솔합니다. 국군 어디 소속입니까? 행정부 소속이죠. 그렇죠. 국군을 지휘하고 통솔합니다. 자, 행정각부의 장 등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해임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임면권이라고 얘기하죠. 임면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임면권.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임면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번째,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 법률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령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명령이죠. 자, 우리나라 대통령의 지위에 따른 권한 구분하기. 자, 포즈 버튼 눌러보시고요.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냐를 구분지어서 나열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이사바에서 대통령이 행사한 권한을 대통령의 지위에 따라 구분하여 표에 정리해보자. 국가 원수, 여러분들 담아봐죠.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은 가나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대통령이 바의 권한을 행사할 때 어떤 국가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가? 그 국가기관의 동의 절차를 거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자, 어디를 거쳐야 합니까? 그렇죠? 국회를 거치고,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견제하도록 하고 국민의 주권과 고위공무원 선출권을 간접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네. 늠름합니다, 여러분들. 국군 지휘 및 통솔권, 대통령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표정이 늠름합니다. 여러분들의 남학생들의 미래가 여성들도 군대를 갈 수 있지만 이제 간부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가 보이는 거고요. 여기 또 선생님이 여기 있네요. 또 보니까 또 군대 선생님이 이제는 실수한 적이 있는데 군대에서는 번호할 때 하나, 둘 돌리면서 셋, 넷, 다섯 뭐 이렇게 외칩니다. 근데 그날 이제 당직 사관이 엄청 무서운 분이 들어오셨어요. 전중사라고. 그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삼국지에서 말하는 전위, 허저 약간 이런 느낌이셨습니다. 정말 좀 뭐라 해야 될까? 아주 강력한 포스를 풍기고 계시던 분이셨고 또 좀 뭐라 해야 될까요? 개그맨 옥동자 상위 버전이라고 해야 될까? 옥동자 플러스 산적의 느낌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셨는데 그날 또 제가 그때 입양일 때 또 이제 짬밥도 얼마 안 될 때 제일 앞쪽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 번호를 외쳐야 될 순간이 왔었습니다. 근데 차렷 하면 이렇게 이제 밤에 하는 거였는데 갑자기 그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차렷 하면 이제 번호 시작하면 하나 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선생님이 여기서 울렁증이 좀 있습니다. 그런 무서운 분이 앞에 계시면 덜덜덜덜덜 떨고 막 그랬는데 선생님이 하나 외쳐야 되는데 엄청 그 1 외쳐버린 거예요. 두 번째 분이 멘붕이 오셨습니다. 두 번째 분이 이걸 2라고 해야 되나 둘이라고 해야 되나 이 모양은 2였어요. 제가 봤습니다. 딱 돌렸는데 2 했는데 일단 웃으면 안 돼. 이런 현장에서 웃으면 안 돼. 군대에서 절대 웃으면 안 돼. 그분이 이제 입술로 웃고 계시더라고요. 2를 하다가 2, 둘 이렇게 2, 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둘 근데 세 번째 분도 실수를 하셨습니다. 셋 해야 되는데 3 외쳐버린 거죠. 이때부터는 이제 웃음이 터져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나가지고 부대 차렷이 흐트러질 정도로 전중사분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한테 오시더라고요. 제가 군생활을 한 8년 했는데 너 같은 놈은 처음 본다. 그래도 부대에 작은 깨알 같은 웃음을 줘서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유격 훈련 갔을 때 이제 이렇게 뭐 조교가 와가지고 이렇게 툭 치면 몇 번 올빼미 이렇게 외쳐야 돼. 이분이 3번이면 3번 올빼미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3번 올빼미, 4번 올빼미, 뭐 5번 올빼미 이렇게 6번 올빼미 이렇게 올빼미 외쳐야 되는데
선생님도 그때 또 긴장했죠. 레인저가 상당히 레인저 8강물을 이렇게 막 쓰고 있습니다. 눈도 안 보이는데 이분 또 웃으면 안 되고 첫날인데 이제 딱 오셔가지고 이제 막 이게 툭툭툭 치고 다니더라고요. 뭐 4번 올빼미, 5번 올빼미 막 하는데 선생님 딱 쳤을 때 사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동물들 중에서 헷갈리는 동물들이 있어요. 올빼미랑 부엉이랑 헷갈렸습니다, 선생님이. 생김새를 따졌을 때는 헷갈려요. 그래가지고 한참 안 부르시다가 선생님이 옆을 툭 치고 지나갔을 때 진짜 크게 8번 부엉이 외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엉이. 조교가 피식 웃으시더라고요. 원래 웃으면 안 됩니다. 조교가 첫날부터 웃으면 채통과 위험이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깨를 뒤로 돌아서 살짝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한 번 더 치길래 선생님이 완전 크게 8번 부엉이 한 번 더 크게 진짜 떠나갈 듯이 외쳤던 기억이 납니다. 부엉이. 네. 좌중 폭소가 찾았고 유격 훈련 그 뒷날은 굉장히 편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조교가 웃었기 때문에 즐겁게 또 군생 유격 훈련을 끝마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농담이었고요. 여러분들 즐거우시라고 군대설을 풀었습니다. 앞쪽에 있었던 그 1 외쳤던 거는 진짜고요. 부엉이는 선생님 친구 얘기입니다. 제 얘기처럼 했는데 나중에 주작이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수업의 즐거움을 위해서 썰을 좀 풀었습니다. 자, 국무회의 참석입니다. 국무회의에 이 가운데 앉은 의장은 누굴까요? 그렇죠. 대통령이십니다. 최종적 결정 의사 권한을 가지고 계신다. 자, 대통령령을 제정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외교사절도 접견을 하고 계시네요. 조약도 체결하십니다. 그런데 조약 체결할 때 직접 가시냐? 그러지 않아요. 사실 이 용어를 좀 설명해 주고 싶은데 비준이란 말이 있습니다. 비준은 뭐냐면 정권위원이 체결 서명한 조약을 체결권자 국가원 대통령이죠. 뭐 내각 뭐 국무총리가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동의하는 절차를 비준이라고 얘기합니다. 정권위원 누구냐? 뭐 외교부 장관 정도 되겠죠. 외교부 장관이 가가지고 다른 나라 국가와의 조약을 체결할 거 아닙니까? 예. 조약 체결하면 최종적으로 체결 서명한 조약을 국가 원수가 확인하고 동의하는 절차를 비준이라고 얘기합니다. 체결과 비준은 좀 다른 거예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장도 임명을 하고 있네요. 네.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누가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합니까? 그렇죠. 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하죠. 그렇죠? 이번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작용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을 지니는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은 뭡니까? 대통령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통령 개인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국가기관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국가기관이고요. 국무총리도 국가기관이고 보건복지부 장관도 국가기관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자, 3번에 1번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 등을 임명하여 헌법기관을 구성한다. 자, 헌법기관 구성권 뭡니까? 네, X죠. 국가 원수로서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아까 방금 여러분들 했죠? 그렇죠? 이번 대통령 국무회의의 의장으로서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 맞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 부분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로서의 역할 잘 구분하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고득점 받기에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